입니다. 3월 3주차 주식시장 핵심 맥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 테마의 움직임이 있고 어떤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현재의 흐름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의 예상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같은 테마 안에서도 서로 순환을 하면서 나왔는지, 그리고 크게 보시게 되면 같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시 또 순환해서 나오게 됩니다. 즉 같은 원인, 커다란 세계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의 동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의 원인에서도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 테마들이 서로 주간에 뭐 일정한 기간 안에 순환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크게 보면 어떤 테마들이 서로 이 원인에서 서로 순환하면서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그 하나의 테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원인에 의한 결과들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 사실상 다음날 어떤 테마가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혹은 주목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범위 안에, 어느 범위 안에 있는 어떤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것은 대체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리고 어떤 테마가 올라갈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그 안에서 좀 다음 주에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어떤 테마가, 어떤 뉴스가 나와서 갑자기 올라갈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예, 그 흘러가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대체로 어떤 추세가 나타날 거다, 이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세 가지의 테마축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배한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 생태계, 계속해서 이번 주는 GTC라고 하는 큰 행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정학적인 어떤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로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하는 정책주와 시장주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죠. 네, 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내수 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한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 생태계. 첫 번째로는 저희가 큰 트렌드 안에 어떤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생태계 성장. 이번 지난주에 16일부터 19일까지 엔비디아의 GTC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쨌든 지금 인공지능의 중심에 들어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엔비디아의 GPU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사 혹은 다른 어떤 그래서 주최하는 행사보다 엔비디아의 행사가 훨씬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의 GTC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나 우주라고 하는 곳으로 수혜차가 확산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테마 설명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야기고요. 대체로 이 테마에 대해 설명하는 분들이 이런 축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핵심 섹터는요, 반도체, 자율주행, MLCC 로봇 같은 것들이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그 핵심 섹터들,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율주행, MLCC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MLCC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련된 얘기예요. MLCC가 왜 사용에 대해 들어가느냐?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요.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MLCC 같은 경우는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데 내장이 되어서 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하거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AI의 숨은 병목이면서 또 뭐예요? 지정학적 이슈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두 번째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랑 폭증에 따라서 전력난 우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뭐 공급원이라든가 아니면 송배전 시스템이라든가 전력망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전력 설비나 전선 쪽 이런 쪽도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발 사태가 계속해서 유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 원유, 석유로 에너지를 만드는 경제가 지금까지의 구경제의 상징이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면 그 상황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어떤 중동으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원유 중심 구조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중심의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즉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생태계 폭발적인 확장이라는 면에 있어도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동 에너지 위기를 막아내는데도 방패로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 비슷한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핵심 섹터는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입니다. 보통. 그리고 전력망, 그리고 해운가스가 있고요. 여기 지정학적인 원인과 함께 또 조금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 비료, 농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왜요?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의 중요한 그 길목일 뿐만 아니라 비료에도 중요한 길목이 됩니다. 중동산으로 많이 그 비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책 수혜하고 내수 회복의 교차점입니다. 정부의 주주환원이라든가 정책 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라는 면이 있죠. 그래서 금융, 지주사, 백화점, 면세점과 화장품주 같은 것들이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마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물리적 팽창, 국가 단위의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와 세계적인 어떤 기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락으로 인공지능 나비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물리적 확장으로 요 얘기가 바로 이번 2026년 GTC 회의에서 회의라고 하면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TC에서 나왔던 첫 번째 코어, 두 번째 코어, 세 번째 단계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게 되면요. 2단계, 3단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단계에서는 코어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이야기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로 정리한 동영상으로는 제법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어 하드웨어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왜? 인공지능 계속해서 확장 중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호실적 이야기도 있고 데이터 센터 증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삼성과 SK 하이닉스와의 호의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 비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칩들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MLCC 같은 것들도 수요 급증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SSP,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단계로는요. 이 코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모빌리티하고 로봇 단계가 되는 거죠. 웨이브 3에 있는 것처럼 잘못 그림이 그려졌는데 웨이브 2입니다. 실제로는. 자, 모빌리티와 로봇은 뭐예요? 결국 인공지능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걔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무직들만 활용할까요? 아니요. 생산 현장에 활용하게 되고 물류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빌리티라는 게 바로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현대차 그룹하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지금 새만금에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거 만들려면 뭐 필요해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물리적 피지컬 AI, 물리적 피지컬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었는데 실제로는 물리적 AI라거나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HL만도 자동차 부품이죠. 현대, 무벡스, 모빌리티나 로봇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다수. 3단계는 넥스트 프론티어라고 해서 공간의 한계를 돌파해서 우주 항공 공간 안에, 우주 공간 안에 뭘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태양광하고 데이터 전송 관련된 거.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광통신 기반의 데이터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주목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락으로는 전력 인프라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여기에도 다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기술적인 전력난 AI의 수요로 인한 전력 필요성들이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그 AI에 쓰는 전력이 늘어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AI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AI가 생산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번에 젠슨 황이 GTC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AI를 생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AI를 뭐라는 이름으로 바꿨느냐 하면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어쨌든 정보 단위잖아요. 토큰이. 정보 단위를 계속해서 공장처럼 생산해내는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의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생산해내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또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용인에다 팹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원자력 발전소 10개에서 12개 정도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송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생산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더 폭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석유 기준의 석유 기반의 LNG라든가 이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정학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세상이 불안한데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죠. 뭐죠? 원자력, 풍력, 그리고 태양광입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면전 투자 논의하고 가동률을 올려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하고 건설주 올랐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부각에 따라서 해상풍력하고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공급난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죠. 거기에 뭐 몇 가지 주제들이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는 에너지 관련된 저기가 있죠. 정유 또 LNG, LPG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비료, 농업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두신다면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약간 주목을 받다가 지난주에 주제에서 많이 빠졌는데 방산 같은 것들도 사실은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의 그 위기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운도 거기 좀 들어가죠. 원유 LNG 컨테이너 운임 급등되면서 해운 도시가스 LPG
뭐 정유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류 차질이 일어나면서 농업하고 사료주 이런 것들도, 비료, 사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본시장 밸류업하고 억눌린 소비의 분출. 억눌린 소비의 분출이란 말은 좀 과하기는 한데, 어쨌든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계속 쓰고 있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고 뭐 대기업 중국 상장 전면 금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자본시장이 조금 움직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전망이 보인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나 지주사 이런 쪽들이 주도 섹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한 두세 번 정도 저희 테마에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일령의 반사수혜, 그다음 BTS K-pop 콘서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내수 수요를 올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간 이런 소비주들이 소외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광 이런 섹터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도 이런 주제들, 이런 중심적인 어떤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로 그 원인과 결과의 값들을 읽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주제 간의 연결고리를 좀 읽어주십시오. 왜 이 주제가 올랐을까? 어떤 주제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투자 심리를 움직였을까? 혹은 대형의 투자사들, 외국인들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움직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AI 반도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AI 발전이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고 전력하고 통신망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방어적 투자처로 활용을 한다. 그죠? 아무래도 전체 세계 경제는 이 위기에 따라서 조금 둔화되겠지만 어쨌든 일부 섹터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때의 방어주로서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이것들은 세 번째로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시되 어떻게 보냐면 밸류업 그리고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이거 뭐라 그랬죠? CBDC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뭐라고 보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책주로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을 보시고요. 그리고 간간히 발생하는 스파스성의 테마들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눈앞의 테마를 쫓기보다는 테마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선점하시고 그걸 좀 선점해 두시는 것이 오르기 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중에도 약간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두시면 조금 나은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